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신작으로 인해서 글로벌 IP 팬덤 확보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 네오위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프로사커 레전드 11이 정식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작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흥행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네오위즈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그동안 저항을 받았던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어떠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오 위즈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IP 팬덤 확보를 중장기 상황 목표로 삼아서 좀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올해 중에 성공을 했던 피해 거짓, 이 스토리 확장형 DLC를 출시를 하고요. 차기작 개발에 집중을 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시장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PC 게임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빨간머리 N을 재해석한 모바일 게임 오마이 N이라던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고양이와 스프 이 IP 신작 2종의 중국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프로사커 레전드 11 등을 좀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네오 위즈가 기대 신작인 프로사커 레전드 11을 국내 정식 출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프로사커 레전드 11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사커 1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쉽고 속도감 높은 RPG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차별점을 좀 내세우면서 재미를 좀 선사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한국 출시에 이어서 글로벌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RPG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작 모바일 축구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선수 수집이라던가 아니면 전략적 팀 구성 등 이렇게 수집형 RPG만의 매력을 조금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피프로 국제 축구 선수 협회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뭐 자동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빠른 속도감 등의 편의성을 높인 전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자동 위주의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자동 전투들 여기로 이제 유저들이 집중됨에 따라서 이런 면들 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행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오위즈가 이 프로사커 레전드 11을 지난해 12월에 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뭐 풍부한 보상에 힘입은 뭐 빠른 게임 전개라던가 아니면 랭킹 경쟁, 유명 축구 선수를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 등으로 좀 호평을 받으면서 국내 사전 예약자 참여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프로사커가 흥행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한국 출시에 이어서 글로벌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일단 게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게임 이용률을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 2019년에는 65.7%였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70%, 71%, 74%까지 22년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게임의 이용률이 62.9%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IP 팬덤 확보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글로벌 IP, 이런 IP들 왜 확보를 해야 될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재 전반적인 흥행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해서 모바일로 제작을 하면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흥행 규모와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IP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IP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게임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과금 체계 등 다양한 부분들을 국내 시장에서 공략할 때와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좀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행 불확실성이 좀 낮으면서 이익 모멘텀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필요한 것들이 게임 산업의 특성상 이 기존 라인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신작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신작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작 출시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냐고 한다면, 이렇게 국내 출시에서 좋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로 흥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IP를 활용해서 다른 게임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변동상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자동 위주의 플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 위주의 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유저들의 성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순위에 좀 많이 올라가고 인기 게임 순위에 올라갔던 게 방치형 RPG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편의성이 높고 유저들이 직접 플레이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장르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 위주의 방식을 좀 적용을 했다는 것, 저희가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프로사커가 흥행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사커 이렇게 신작을 출시했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금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바닥권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을 하던 와중에 좀 눈에 띄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동 평균선 60일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글로벌 IP 팬덤 확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지지 저항을 받았고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네오게이지 같은 경우 피해 거짓이 큰 폭으로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거짓 특성상 이 매출이 이어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작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고양이와 스프 같은 이런 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만약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된다거나 아니면 흥행을 실패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이탈 후에는 전 저점 부분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네오 위즈의 신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IP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